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컬 인뷰의 세 번째 손님으로 인천시 동구 저희 부동산연합회 동구지회장이신 최은 대표를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어색하죠? 네. 평상시에 보다가 네. 막상 이렇게 앞에서 대화를 나누려니까 상당히 네. 어색한데 저도 그냥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적인 대화 나눌 때 오고 네. 또 이렇게 그 카메라라고 해서 세워놓고 얘기하니까 네. 좀 많이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지금 아침에 오다 보니까 네. 이 동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네, 우리 동구는 제가 이 동네에서 그 좀 간헐적으로 네. 산 횟수는 꽤 됩니다. 네. 약 한 3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네. 약 20년 동안 제가 동구에서 거의 부동산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러시면 이 동네 뭐 저기 지인들 잘 네. 아시는 분들은 뭐 숟가락 숫자까지도 뭐 다 아시겠네요. 뭐. 뭐 좀 아는 편이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오늘 그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채원인데 네. 무슨 채원이다라는 1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네. 예.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네. 저는, 동구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정도 부동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동구에 대해서 사실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태어난 곳은 충남 당진, 아, 에서 그러세요? 네. 출신지가 당진이지만은 그곳에서 올라와서 인천에 살게 된 것이 약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향이 인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지금 사는 곳 이곳이 그리고 이곳 동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곳 동구가 좀 아까 우리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우리 그 네, 이광용 씨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우리 저 이광용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네. 동구라는 곳이 정말 변한 곳이 없다라고 10년 네.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변화된 동구에서 저는 좀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네. 아니 자기 소개하라 그랬더니 저희 동구에서 20년 산 것만 얘기하시면 아니요, 제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아, 겁니다. 네, 이게 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채운이라는 거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니까요. 네. 네. 아니 지금 이 그간 저희가 이제 찍다 보니까 네.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네. 대략적으로 뭐 소개를 갖다가 다 아는 지인들하고 하니까 네. 그냥 너무 편하게 하셔서 네. 제가 이번서부터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을 네. 한 7가지, 7, 8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예 아니요 뭐 네. 단답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하루에 거울은 몇 번씩 보세요? 저는 거울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아. 예. 왜냐면은 제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을 또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예, 지나가고 오고 가다 만나시는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그래도 좀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거울을 자주 보고 네. 또 어떻게 제가 표정의 미술을 좀 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봅니다. 저는 거울 몇 번 볼까 그러고 이런 질문을 할 때 보니까 아침에 한 번, 네. 그다음에 점심에 밥 먹고 한 번, 네. 그다음에 저녁에 칫솔질 할 때 한 번, 그래 한 3번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되게 남자분들은.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이거는 대답을 뭐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삶에 단 24시간만 남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24시간 남았다면은 다른 거 없죠.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항상 지지해주는 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네. 뭔가 좀 좋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무슨 체육대, 제가 페이스북에서 네. 뵌 거거든요. 네. 1년마다 체육대회를, 가족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가족의 네. 인원수가 뭐 그래도 한 50명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네.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네. 주도하는 체육대회 주도원은 가족이 우리 처갓집 가족이에요. 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 여성 위주의 네네. 예, 그 가족들 위주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가족들 그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까 네. 매년 한 번씩 우리가 가족끼리 네.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좋지만은 네. 체육대회를 하면서 네. 정말 우애를 좀 더 다지고 네. 그리고 우리 가족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있어요. 네. 형제들마다 네. 우리는 우리 가족대로 우리 처남네는 처남네 가족대로 처형네는 처형네 가족대로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가족들이 이제 그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다 보니까 우리 처갓집이 5남매거든요. 네. 5남매의 초청원 분들까지 합치면은 네. 약 한 4, 50명 정도가 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가족이 다 됩니다. 아, 네. 참 우에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네. 참 대단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을 소리로 표현한다면? 왜냐면 생각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가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네.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지금 시국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감염병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어떤 그 대외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부터라도 힘쓰는 거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 뭐 다른 거 이 감염병이 전파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더 좋은 생각을 해서 한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같은 인간관계를 다 네. 저희 초기화시켜서 어떻게 해줄지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삶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핑크색은 아니겠죠? 저는 빨강. 빨간색. 네, 빨강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고 네. 할 때는 상당히 제가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를 만나요. 어머니 네. 시장 간다고 이제 시장에 가고 계시고 저는 학교에서 하교하고 있고 네. 중간에서 길에서 만나면은 저는 어머니가 왼쪽에서 오시면은 저는 우측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네. 어머니를 못 본 척,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엄마 어디가 시장 가면 나도 좀 데리고 가, 뭐 호빵이라도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저는 일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러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외성적인 성격 또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빨강 정열적인 색깔. 네. 지금도 늘 항상 뛰쳐나가고 싶어요. 어딘가 가고 그래요? 싶고 어딘가 가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저의 그 마음속 깊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아니 저기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보면 다저스 블루, 네. 블루제이스 블루 뭐 이런 색깔 고유의 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바라건대 체온의 레드를 하나 만드셔서 네. 예? 네. 앞으로 삶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요.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제가 그 마음 중심 깊숙이 저는 그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책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생스럽지만은 그 가져갈 물품이 아니라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제 아내와 제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서 무인도에서 같이 삶을 고난이면 고난도 같이 하고 또 기쁨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가족들을 같이 데려가고 싶고 네.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은요 배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안 아, 되는 그래요? 건가요? 그거는 조금 그러면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좀 곤란하고. 아 그러니까 성경, 네, 성경 가족, 네, 배. 네, 물은 안 가져가도 되나? 네. 자 그다음에 당신은 그러니까 최우는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아 저는 보통 자는 시간이 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잡니다. 거의 매일. 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6시 반 전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침에 그닥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럼 왜 그런 그러냐면 거예요? 저희 저녁형 인간들은 12시 넘어서 일어나요. 아, 그래요? 네. 아침형 인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침대에 한 8시간 이상 누워 있으면 허리 아파서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어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면 네. 부동산을 하고 계시지만 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꿈꾸는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 네. 단독주택에 옛날 우리 기와집의 네. 형태에서 네. 니은자 2개가 네. 겹쳐져 있는 이렇게 네, 네. 그 격자형 네. 네모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에 살고 싶고요. 네. 이런 주택에 여기 출입문에서 네. 그 안방 거실로 오는 사이에는 지름길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는 뭐 보드블럭이는 깔고 네. 좌우에는 네. 한쪽에는 화단을 한쪽에는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네. 그 물고기 네. 그 붕어나 잉어 같은 것을 키우고 싶고 네. 한 게 제 꿈입니다. 아, 사실. 그래요? 네. 저희 동구에서는 잘 고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요? 그 선물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선물이 없구나. 와이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혼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제가 늘 항상 혼나고 잔소리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네. 예.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아무래도 지금 현업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더더군다나 동구 지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질문을 오면서 어떤 질문을 드려야 좋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동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신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한 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세금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내가 갖고 있어서 갖고 있게 된 게 아니고 상속도 받아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본인의 생각 마시고 네. 본인의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문제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이런 점은 생각을 해보니까 불편하더라.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더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시는 분, 출마하신 분 중에 한 분이 10%의 돈을 가지고 90%의 집을 사서 네.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 차하위 계층에 대해서 네. 네. 이런 저희 공약도 내세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서민들을 위해서는 괜찮은 조치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네. 한번 이제 순수하게 동구의 입장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네. 어필을 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 대상 구역에 대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대상 구역은 사실 그 투기가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투기나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인천시 전체가 옹진 강화 빼고는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인천이라는 육지에 있다는 이름으로 동구가 투기 대상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동구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이익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네. 분들이 뭐 엄청나게 저한테 네, 뭐 물어보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특별하게 답변은 안 드리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위로를 드리자니 예? 네, 뭐 그렇고 또 아니면 언론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네, 그래도 동구 지회장이신 부동산 연합회 동구 지회장이시니까 네,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가감 없이 네, 시원하게 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구는 투기에 대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를 1.3배 초과하는 초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 경쟁률이 5대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분양권 거래에 있어서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를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을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행정소송으로 이 법 위반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장을 접수한 상태에 있고요.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이미 모금을 하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불평과 어떤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면 그래도 전국적인 그리고 인천 지역의 이제 현상인데 인천 지역이 그 주택 그 금액이 네. 주택가가 즉 그 저평가가 많이 돼 있어서 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청약률 그러니까 송도나 네. 저쪽 남구나 미추홀구죠. 네. 미추홀구나 남동구 쪽에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이 5대1은 훨씬 넘어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훨씬 넘어서는 줄 알고 있고 네. 근데 동구는 5대1이 안 돼요? 동구는 청약률 자체라는 것이 2019년도까지 분양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5대1이라는 청약률 자체도 없죠. 아, 그리고 유일하게 분양을 했던 것이 최근에 네. 분양했던 것이 그것도 2019년도였는데 네, 뭐 그 송림 파크 프로지오라고 해서 네네, 송림초등학교 뒷지구 뉴스테이, 네네,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던 뉴스테이인데 이 아파트는 네. 일반 분양을 한 사례가 없어요. 네, 조합원들한테만 분양 신청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네. 청약 경쟁률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파이낸유라고 아파트가 있었는데 송림 5구역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1년, 2년 동안에 계속 분양을 했고 네. 그 아파트가 올 9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네.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입주가 9월 달이면 지금 8월 달이니까 다음 달부터 입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농담입니다. 네. 정부에서 미리 예견을 하고 일로 몰려올 것이다 예견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한 거 아닐까요? 아, 그거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저는 네. 생각됩니다. 저는 아, 좀 이번에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소송 원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명단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네, 했는데 저는 그 소송 원고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네. 부동산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 명의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그거는 세대주니까 본인 소유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에서는 네. 그렇게 따지지 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소송 원고로 들어갈 때는 자기 소유로 그렇죠. 되어 있는 예.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사모님 것까지 합치면 몇 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 저기 두 채 두 채요?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채. 두 채. 예. 그러면 그 가격은 네. 뭐 여기서 공개를 할 건 아닌데 두 채 합해서 네. 4억이 안 됩니다. 4억이 거기에 안 대출 돼요? 빼면은 네. 우리 그 자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뭐 너무 꼬치꼬치 여쭙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둘 다가 단독주택인가요? 아니면 아니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세요? 네. 아 그러시면 그 아파트랑 주택도 갖고 계시면 4억이 안 된다. 근데 주종 대상 지역에 내가 돼 있다. 네. 불편하신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만약에 제가 집을 그렇게 살릴 이유도 없긴 하지만은 만약 네. 산다면은 네. 종전에는 1%의 취득세를 내고 집을 살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은 8% 아니지요? 2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12%의 취득세를 내고서 네.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1억짜리 집을 사면 그냥 소위 얘기해서 100만 원 내면 되던 취득세가 네. 지금은 1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사서 그냥 이거 쉬운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집을 샀어요. 사실 1억에 샀는데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가령 그럴 리는 없지만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벌었을 때 이분이 이 집을 다시 팔고 싶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세금을 또 양도소득세라는 걸 얼마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은 일단은 그 입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으로 입주를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입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그 다주택자인 상태에서는 비과세는 없어요. 네.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에다가 네.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세가 부여됩니다. 네.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10%, 네. 그리고 3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20%,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가 20%, 30%로 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많이 커지는 그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하고 네. 사이에 보면 갭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실질적으로는 네. 부동산을 투기를 억제를 하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투기 수요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체적으로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투기는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근데 이제 동구 지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동구에 투기를 할 만한 아파트가 있나요? 동구에 투기를 할 만한 투기라고 그러면 너무 보험주적인데 투자를 할 만한. 동구에 투자를 할 만한 아파트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동구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은 네. 다른 곳에 투자하면은 투자 대비해서 배가 오른다든지 2배가 오른다든지 3배가 오른다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동구에 집을 사놓는 사람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안 오릅니다. 네. 네, 오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 동구에 투기를 한다,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동구의 주택 가격의 어떤 그 상승 하락의 곡선이 그래 왔습니다. 그게 지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처음부터 동구에서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동구에 공인중개사 개업을 한 게 2001년도 정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네네. 예, 그렇게 개업을 했었고, 제가 이제 중간에,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또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나중에 뭐, 예. 중간에 제가 이제 우리 동구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가 네.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공공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를 했다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네.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2010년도, 2000년도에는 좀 있었어요. 네. 예, 그 아파트를 갖다가 제가 이제 전세를 놔준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네. 전세를 놓게 되면은 이게 안 되죠. 위법행위예요. 안 되죠. 예, 할 수 없는 업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전세를 놓는 거는 일반 전세가 1억 4천 정도라고 하면은 네. 임대 아파트 전세는 그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신혼을 시작하는 분이 저한테 이제 전세를 찾다가 전세 보증금이 자꾸 그래서 좀 전세를 구했으면 좋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좀 조급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세가 이런 부분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판단은 본인이 한번 네. 생각해보고 어른들하고도 의논해서 네. 결론을 답변을 줘라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하고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은 그 임대 아파트가 전세가 불법이라는 걸 그분들도 알았죠. 네. 알았는데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떼면 어떡하냐? 네. 라는 부분이 생겼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명의를 갖다가 임차인 명의로 임대 명의로 갖다 임차인 명의로 바꿔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예. 첫 번째는 전세를 놓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보증금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이 된 거예요. 네, 네.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 변경을.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로? 가능한 거는 취업이나 네. 직장이나 네. 아니면 요양 등의 이유로 해서 네. 시도를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그 임대 아파트를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한테 양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LH에서 변경을 해줍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는데 네. 문제가 발생된 거는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위조된 서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찰청의 조사에 의해서 이제 드러났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불법으로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전세 놔준 거에 대해서 네. 그 법적인 책임을 네. 지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 자격증을 개시를 못하고 중개업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그 외에 이외에는 쭉 동구에서 20년 정도 부동산을 한 꼴이 됩니다. 네. 너무 정직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정확하게 네. 와라이어트하게 얘기를 했나요? 네. 너무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 네네. 왜냐하면은 네.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어떤 지금 인터뷰잖아요. 로컬 네. 인터뷰. 네. 네, 정확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많이 계약을 할 때는 네. 한 달에 한 30건 정도를 하는 달이나 네. 그런 해가 있고요. 네. 해와 달이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그렇죠. 때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네. 작년에 제가 수소발전소 건으로 해서 그 공동대표로 네, 네. 반대 활동, 백지 활동을 할 때는 네. 6개월 동안 거짓말 저는 하나도 안 보태고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건 내 계약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수수료 매출로는 한 달에 10,000원의 수수료 매출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6개월 네. 동안에.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 집 제 영업 활동에 대한 수입은 네. 제로였습니다. 그냥. 네, 네. 예.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토탈로 얘기해서 하기는 사모님한테 돼지게 혼났을 것 같은데요? 돼지게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저 이혼장을 2번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저 쫓겨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이 집에서 네. 임차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구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는 조정 대상 구역에 해당이 안 되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동구는 공폐가 더 많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10년, 20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동구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구는 오히려 조정구역으로 묶어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촉진지구로 동구에는 어떤 거래 활동에 대해서 또 어떠한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줄 수 있고 장려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동구에 정말 그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해제를 시켜줘서 원활한 동구의 어떤 그 거래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또 동구같이
다주택자가 많이 있습니다. 동구는 왜 다주택자가 많으냐면은 안 팔리는 집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못 팔고 다주택자로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안 팔리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것을 해줍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안 드는 집들, 이런 집들을 국가에서 사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됐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자기 수준에 맞는 집, 예를 들면 31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좀 정리하고 조그만 아파트로 가서 관리비나 또 도시가스 관리비를 도시가스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고자 하여도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불이익을 지금 현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 또 정부에서는 면밀히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동구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에 독특한 케이스의 아파트 그 재개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전 정권에서 네. 진행을 했고 현 정권에서도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줄 아는데, 뉴스테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테이 아파트요. 네. 좀 설명이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네. 뭐 예, 어려운 질문이고 네. 또 길게 해야지 또 설명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뉴스테이 아파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수익성이 현재 상태의 용적률과 건폐율로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되고 공폐가가 많아지는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은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고 싶은 열망은 가득하지만은 수익률이 안 떨어지니까 네.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시공을 해줄 수 있는 건설사도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럴 때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의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켜줘 가지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00세대밖에 못 지을 수 있는 단지인데 네. 1500세대를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많이 지어지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우리가 정해주는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네. 그거를 넘겨주고, 네. 넘겨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그거를 계약금만 내고 분양을 받아서 네.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 조건을 붙여서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분양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8년 동안 계약금 내고 임대 수익을 받고, 네. 그다음에 임대 수익 받고 있다가 네.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냥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건설사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재개발이 힘든 상황에서는 재개발의 그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네. 조합원들한테도 유리한 사업이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새 아파트, 새 집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왜냐하면 낡고 물새고, 예, 이런 바퀴벌레 엄청 나오고 이런 그 주거 환경 속에서 또 분유 냄새가 정화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날 흐린 날이면 분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싶지 않고, 이런 걸 살펴보고 싶은 조합원들에게는 정말 이 사업,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사업이라도 해서 새 집을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불만이 없죠. 그러면 임대를 들어간 임차인들은 네. 그 8년이 지나고 나서 소유권을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네. 그 조합원과 똑같은 가격에 분양을 받습니다. 네. 예를 들면 조합원들한테 1000만 원에 조합원 분양가를 해준다면은 네.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도 같은 가격, 1000만 원 수준의 가격에 분양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 기업형 임대 사업자는 계약금만 내고 네.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켜서 네. 잔금 처리를 합니다. 네. 잔금 처리를 하고 8년 동안 임대하고, 분양은 네. 그때 8년 후에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감정 평가를 합니다. 네. 예, 뭐 감정 평가 2기간이든 몇 기간이든 하겠죠. 네.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감정 평가한 그때 당시 시세 가격, 감정 평가 가격으로 네. 분양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는 우선권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 임대 아파트는 네. 거기에 5년, 10년 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돼서 산 그 임차인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분양에 네. 대한 우선권을 네, 네. 주고 거기는 감정 평가를 하고 5년 동안 사용한 그 감가상각을 네. 해서 그 아파트 가격을 좀 감가상각 부분을 빼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렴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 살던 임차인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 예. 제가 뭐 어느 동이라고는 동구의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뉴스테이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네.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 뉴스테이 재개발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뭐 일반으로 해서 하는 게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네. 건지 뭐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네. 어느 게 그래도 조금 나의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어느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그 지금 현재 상태의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이냐 네. 아니면 일반 재개발이냐 두 가지를 놓고 따진다면은 네. 전에는 동구의 어떤 열악한 조건과 그리고 인천 그리고 동구의 그 수도권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미분양이 났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천에 관심을 가지고 재조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네. 소위 얘기해서 인천에 부동산에 대해서 인기가 있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하고 뉴스테이 사업자하고 똑같은 가격에 분양을 해주는 그런 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개발은 조합원이 1,000만 원의 분양을 해준다면 조합원에게 네. 일반 분양은 보통 한 30% 정도 네,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비싸게 분양한 물건을 가지고 조합원 이익에 충당을 하고 네. 또 추가 분담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안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조합에서 1000세대, 2세대를 조합 아파트로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네. 조합원은 1000세대이고 네. 나머지 10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네.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300만 원씩 30% 비싸게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이 비싸게 네, 되면은 약 그 평당 300만 원씩에 해당하는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조합원들에게. 예. 그 이익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네. 추가 분담금의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많은 이익이 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4,000세대를 짓는 뉴스테이 연계형 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를 갖다가 일반 재개발로 만약에 갈 경우에 네. 약 제가 단순 추산을 하건데 네. 조합원들에게 약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사업 기간은 지금 추진하는 거에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은 네. 그렇다 할지라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인구는 네. 1975년 네. 인구의 정점을 찍습니다. 네. 17만 5천 명이었죠. 어휴. 네. 네, 동구 자체의 인구만 17만 네. 5천 명이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네. 인구가. 그때 제가 여기 살고 있었나? 90 몇 년대? 75년도 75년도는 뭐 살고 계셨죠. 네, 네, 있어. 예, 열심히 예, 초등학교 토박이시니까. 예, 예. 초등학교 다닐 때네. 예. 17만 5천 명이던 인구가 계속 줄어서 네. 지금 현재는 6만 4천 명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약 60%가 줄었죠. 네, 네. 예,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그 도시가 자꾸 이제 원도심,
네. 낡고 이제 퇴락해 가니까 네. 좀 더 새로운 주거 형태라든지 네. 또 인프라를 쫓아서 네.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사람들 주민들은 그런 곳을 쫓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 참 이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요. 네. 동구의 주민들은 동구에 정말 그 남녀공학이 될 수 있는 남녀공학이 아니라 여자 학교, 여중 하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동구에 정말 그 좋은 학교가 들어오면은 명문 학교, 명문 초등학교,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생기게 되면은 네. 이 학교로 인해서 이사 오시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네.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동구에 많이 있던 학교, 정말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신도시를 쫓아서 이사를 갔어요. 네. 재물포고등학교, 뭐 동구는 아니지만은 재물포고등학교도 이사를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억지로 지금 붙잡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들 학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 동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나 학생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노인 인구만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 있어봤자 지난해에도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동구에도 그래요? 있었어요. 어느 초등학교? 그건 제가 얘기하기는 좀 네. 왜냐하면 민감한 사안이어서 동문들은 씁쓸하겠네요. 네, 네. 그런 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 동구에서 남아서 학교를 지키고 있다면 그 학교의 수준은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발령을 싫어하겠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이러는 활동은 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새로운 주거 시스템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경제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이런 세대들이 들어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학교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동구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동구에 관여가 되어 있는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봐요, 아까 이 팔이 분명히 우리 인터뷰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 뉴스 금지법이 청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희 하게 된 계기랑, 저도 연예인들이 너무 자살을 쉽게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은 있어요. 그러세요? 예. 네. 뭐 이게 자살이 너무 쉬우니까.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랑 한번 좀 들어보고 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살 뉴스 금지법이라는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사회에 대한 불만, 아니면 뭐 정부에 대한 불만, 아니면은 또 뭐 그 고통을 좀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 등으로 하겠지만은, 자살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 인터넷상에서 키워드 금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검색을 하면은 자살이라는 단어가 금지어라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살 관련된 그 내용들이요. 그런데 연예인들의 자살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에 대한 자살도 그렇고,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 뉴스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나오고 있고요. 또 그들 자살에 대한 것들이 추모하는 영상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살이 미화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비춰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런 그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서 총기 사고로 하루에 93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살률 2위 국가인 리투아니아보다도 더 많은
자살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하루 평균 자살률이 37.5명에 이르는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자살은 사실 본인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도저히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살 뉴스 자체를 금지해서 자살 뉴스 언론 보도를 금지해서 자살이 저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살이 저렇게 쉽게 되고 있구나, 또 자살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위로해주고 또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하니까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자살해볼까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지게 하는 동기부여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자살이 1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은 자살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율보다 더 많습니다. 하고 있는데 10대 같은 경우는 학업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아서 아니면은 친구나 왕따 등으로 인해서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20대 같은 경우는 군대나 연애나 취업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요. 30대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 좀 최소한으로 해준다면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청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3년 뒤 채원이 네. 한번 얘기를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네. 3년 뒤 채훈에게 과연 채훈은 3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3년 뒤 채훈은 어떠한 목표와 각오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듯이 3년 뒤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그렇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처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않고 또 제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꽃이나 식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서 길을 걷다가도 작은 길가에 보드블럭 사이로 삐져나와서 펴있는 작은 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세를 낮추고 사진을 찍고 또 쓰레기 더미에서 핀 꽃들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도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면서 뒤처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되고 모든 조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이런 그 도시에 있는 야생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게 피고 지고 또 어느 누구의 관심도 못 갖고 피었다가 지지만은 이런 야생화들에 대해서 야생화 해설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라나고 있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꽃은 꽃 이름은 무엇이고 또 이 꽃은 어떻게 피고 지고 언제 피고 지고 또 이 꽃의 꽃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같이 들고 다니면서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정확히 제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자녀들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그 메이저리그의 다저스 블루 블루제이스 블루 이러듯이 채운의 인간 채운의 레드가
꼭 완성이 되기를 네. 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S였습니다. 네. 로컬 인뷰 정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아내고 또 그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면서 정말 이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우리 동구에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뭐 지역에 계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 로컬 인뷰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동구 주민들에게 또 지역의 인천에 많이 알려짐으로써 이런 그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컬 인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